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중국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와중에 한국 경찰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은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매번 대립하는 지역으로 올해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 인도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도에서는 반중 시위가 격화됐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덕분에 삼성과 LG의 인도 매출이 크게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돈과 공산국가라는 점을 이용해서 분쟁 지역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히말라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영토, 영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 섬들을 차지하기 위해 인공섬을 무작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인공섬을 짓고 민간인을 반강제로 이주시켜버리면 상대 국가 입장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런 무식한 전략이 성공하자 중국은 이번에 히말라야에서도 무식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벌써 중국은 집 20여 채와 도로를 건설했고 중국 국경절에 주민 100여 명을 모아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그들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틈만 나면 축제하는 모습을 보니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히말라야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고산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산소 공급 시설과 최신 장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쟁 지역을 꿀꺽하겠다는 거죠. 한편 최근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집이 집주인도 모르게 팔려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본인 인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인민들은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 증명이 가능합니다. 매우 편리해 보이지만 정부가 개인의 생체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능과 결합해 인민들을 감시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할 때도 안면인식 어플인 용거덩을 활용해 거래를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이 앱을 활용해 손님의 집을 통째로 가로챘습니다. 이 중개사는 손님에게 부동산 거래를 위해 안면인식을 해달라고 했고 손님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 로그인된 어플을 켜서 손님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해버렸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보안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민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인민 통제를 위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또 중국 조직이 미국에서 집과 관련된 동물을 학대, 밀수해 미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야생동물 밀수 조직은 미국 토종 거북들을 밀수해 중국으로 빼내려다가 미국 세관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거북이가 장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거북이가 프리미엄 애완동물로 여겨진다는 점 때문에 미국에서 멸종위기 토종 거북을 밀수하려고 했습니다. 범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준다고 꼬셔 거북이들을 운송하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들을 입국 금지시키려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유학생들조차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으니 말이죠. 이 거북들은 애완용으로 팔렸지만 또 누가 알겠습니까? 거북이를 식용으로 썼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유발한 것도 중국의 야생동물을 먹는 문화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중국은 좀 지그들 나라에서 나오지 말고 지그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3차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그냥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몇 주 빡세게 버티고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병상수와 시신안치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집단 면역을 택한 스웨덴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때 스웨덴만은 인간이 가진 면역력을 믿고 봉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던 때에도 스웨덴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사진을 보며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반에는 스웨덴의 집
집단 면역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초반에 확진자가 늘었지만 점차 줄어들었고 사망자도 노인층에 그쳤기 때문이죠. 이 당시 스웨덴 정부를 대변하는 몇몇 외신들은 사망자 대부분이 어차피 죽을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웨덴에서 확진자가 폭발하자 스웨덴은 뒤늦게 식당, 술집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시간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환자 수는 폭증해 30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게 집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의 사망자 수는 7,000명으로 인근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인구 대비 사망자 수도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의료인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료진들은 낮은 임금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가 지속되자 사표를 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3일 결국 스웨덴은 인근 국가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료 협력을 맺은 이 국가들은 스웨덴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중국은 지난 여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C방역을 자축하기 위해 온갖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근원지로 의심받은 우한에서는 대규모 풀파티를 열어 전 세계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래스카에서 축제를 여는 등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가해국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코로나를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방역에 실패했지만 중국은 방역에 성공해 인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인민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좋은 면만 홍보하고 코로나의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우한의 코로나를 최초 폭로한 중국 시민기자가 아직까지 구금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민기자는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 봉쇄된 우한에 들어가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중국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생중계했습니다. 결국 이 시민기자는 중국 정부에 체포됐고 현재 8개월째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디언은 이 기자가 구금시설에서 단식을 하며 항의하자 중국 정부가 이 기자의 목구멍에 삽관을 해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구금이 아니고 생체 실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12월 14일 중국은 이날 0시 기준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총 16명 나왔고 이 중 14명은 해외 유입, 2명은 지역 발생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14억인 중국에서 확진자가 고작 16명 나왔다는 건 기적과도 가깝습니다. 심지어 지역 감염자가 고작 2명이라는 건 믿기 힘든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소문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중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곳곳에서 중국 확진자 수가 심각하다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헤이룽장 둥닝시의 출입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전날 지역 발생 환자 5명 중 4명이 이 지역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방역 대응을 보면 봉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대규모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 집 문을 용접해서 막았고 또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여럿 발생했을 때는 아파트 전체를 봉쇄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밤마다 창밖에 소리를 지르는 진풍경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까지 했었죠.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주장했지만 둥닝시와 같이 도시 전체가 폐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권을 무시하면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제약회사 시노팜의 백신 임상이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노팜은 코로나 백신 임상을 주로 남미, 동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루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에 한 환자가 팔 마비 증상을 보여 임상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체 생성률, 부작용 보고 사례 등 임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중국 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중국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자국 내에서는 정신승리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 경찰 특공대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페이스북에 중국이 한국 해양경찰특공대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중국 도로 옆에 거대한
대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그 포스터에 한국 경찰 사진이 버젓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의 내용은 중국이 마약 조직을 소탕했다는 선전용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한국 경찰 사진을 따서 넣은 거죠. 그런데 이 경찰팔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포스터에 넣었으니 누가 봐도 한국 경찰이 활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합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역시 짝퉁의 나라라 티나는 짝퉁을 만든 거죠. 중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진 합성, 문화 가로채기, 영토 빼앗기 등 전 세계 민폐국으로 등극했습니다. 더 이상 민폐 끼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늘 새로운 만행을 참신하게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민폐 굵기 하나는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의 거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나머지 이슈는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가 소란스러운 틈을 타 방사능수를 해양이나 대기에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수를 임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쯤에는 저장 공간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바다에 흘려보내는 대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 방출은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주변국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사능수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깨끗하게 정화를 했다고 우겨도 사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농축산물 등이 판매되지 않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위 관계자들이 도쿄전력 간부를 만나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절대 방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 어렵다.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 왔죠. NGO 단체인 그린피스도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지만 100%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는 놀라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재집권 이후 2799일 동안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장 연속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수 총리와 전후 최장수 총리의 기록은 이미 예전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에 복귀한 후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병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지난 6월에도 게이오 대학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죠. 한 시사주간지는 총리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민영방송은 총리의 걸음 속도를 측정하기도 했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발걸음이 무려 4초 이상 느려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몰자 묘원에서 크게 휘청거리며 발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앞장서 섭취했다. 방사능의 내부 피폭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리는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후쿠시마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해결했다며 후쿠시마 음식을 먹었죠.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한편 아베 이브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병원행위 일전의 검사에 이은 추가 검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8월 15일 집회 이후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2차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꼽고 있습니다. 캠페인 이용자가 무려 4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일본 정부가 관광 숙박업계를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조 3,500억엔 우리 돈 15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50%가량 지원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상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고토 트래블 캠페인은 성공적이다. 이용자가 420만 명에 달했다. 내년 봄까지 확실하게 지방 경제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년 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나 봅니다. 고토 트래블 캠페인은 시행 당시부터 비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당국은 도쿄를 제외하고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도쿄에서만 늘어나던 신규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한 유력 언론은 고토 캠페인 시행 이후 주간 단위의 신규 환자가 2.4배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페인 시행 직전 일주일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인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13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캠페인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밀어붙인 사람이 아베 총리가 아닌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스가는 아베 정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현지의 한 주간지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고토 캠페인 시행 결정 당시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아베 총리는 이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스가 장관이 세게 밀어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방역 전문가 집단의 수장이 캠페인 시행을 말렸다고 합니다. 수장의 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의 고집은 결국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가의 입김에 못 이긴 아베 총리가 수도권 제외 후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여기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도쿄만 제외하고 시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내보낸 주간지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아베 총리를 비호해 줄 만한 언론사는 아닙니다. 언론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스가의 폭주. 스가 장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확산 책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완벽히 도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이케 도지사를 저격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을 공개 비판하며 맞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광업 활성화 및 소비 증진 캠페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투 트래블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투 이트 캠페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외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연 캠페인이 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베 정부는 방역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6%로 집계되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에 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50%에 달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에 건강 이상까지 겹치며 사실상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숙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